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조은솔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반년 전에 채널 알게 된 이후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이 있어 제 이야기와 함께 사연을 보내봅니다. 고민: 저는 01년생 23살이고 현재 전문대 2학년입니다. 1학년 때는 전공이 CG였으나 저랑 안 맞아서 2학년 때 음향으로 전과했습니다. 하지만 음향도 저랑 맞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야기: 학창시절 저는 공부도 애매하게 하고 그렇다고 일탈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학교 가면 가는 거고 부모님이 학원 보내면 가는 거고 학원 끝나면 집에 오는 거고 집에 오면 계속 폰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만 봤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영상작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하시는데 그곳에서 청소년을 주관으로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 활발한 또래 애들이랑 엮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를 보고 답답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뭐라도 취미를 만들려며 보컬 학원을 권유해서 보컬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컬 학원을 4년 동안 다녔는데 사람들 앞에만 있으면 긴장이 돼서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배우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고3 대입 시기가 와서 자연스레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해낸 게 영상작품을 좋아하니까 영상을 만드는 전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내신은 4점대라 좋지 못했고 될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니 3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영상 전문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과는 CG였습니다. 아버지가 경기도권에 있는 CG학원 리스트를 뽑으시고 여기 가서 진로상담 받아보자고 하셔서 가족들이랑 갔습니다. 저희 집은 강릉에 있었고 경기도권 학원은 꽤 멀어서 1박 2일 나 잡고 갔습니다. 상담받고 난 결론은 학벌은 필요 없고 실력 위주의 분야고 미술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벌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대학생은 해보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 미술을 배우면 도움 될 거라고 하시며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그림은 적성이 있었는지 미술쌤이 어릴 때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처음 4개월은 취미반에서 배웠는데 그 뒤로 입시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고1 반 수업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입이 거의 끝난 저랑 다르게 그곳은 대입을 시작하는 분위기여서 적응을 못했고 2달 후에 학원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옛날부터 땅 사고 단독주택을 짓고 있었는데 그 단독주택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강원도 고성에 있었고 경치는 좋지만 밖에 아무것도 없어서 원래 집돌이였지만 더 집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교가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해서 경험해보고 싶었던 대학생활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로 대학교 친구들과 게임이나 영상을 보며 친해졌고 하루 일과는 학교 수업과 디스코드였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휴학 신청을 하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12월 21일에 입영 날짜인데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그 시간을 2달 넘게 집에서만 있었고 디스코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던 친누나가 집에 놀러와서 잘방이 필요해 부모님이 안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 헤드셋을 낀 채 디스코드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게임했는데 거실이랑 제 방은 문 한 개를 두고 있어서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아버지가 컴퓨터 그만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만 하면 되겠지 싶어서 계속했는데 5분 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며 너 같은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화내셔서 폰도 못 가져가고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3시에 어두컴컴한 촌에서 들깨한테 쫓기면서 많이 울었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자책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폰을 가져가고 세종에 있는 학교 친구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셨는지 카센터를 하고 있는 친척집에 가서 알바하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알바하면서 한 달 정도 친척집에서 지낼 때 친척분께 제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 사과하라고 하셔서 아버지께 전화로 사과드리고 좋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알바를 그만둔 뒤 학교 친구들과 롯데월드로 놀러 갔는데 친구는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었던 누나한테 고백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알면 실망할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군입대를 했습니다. 2달 정도 훈련소에 있다가 자대를 갔습니다. 심경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에 30명 정도 되는 중대원들이 한 생활관에 다 앉아있고 저만 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 날라왔는데 사회에서 성추행범으로 체포될 것 같이 생긴 사람 골라봐.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골라봐 였습니다. 군생활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도 시켜서 노래를 불렀는데 선임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병신고식을 치르고 약 일주일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병이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전문화사가 내 옆으로 와서 야, 실수로 넘어지는 척 하면서 눈사람 부시고 와 라 하셔서 눈사람을 부셨습니다. 그 당시 이등병이 말이죠. 상병이 저한테 와서 해코지 하자던 걸 선임분들이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샤워실로 알몬삼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욕먹고 혼났습니다. 하사님이 커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 보직은 AV 병이었는데 반장님이 전투를 가져서 부대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비꾼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상 예초병이었습니다. 05시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정해진 구역을 예초기로 예초를 하고 13시 이후로 전투 휴무를 주었습니다. 예초가 꼼꼼한 제 성격이 맞았는지 간부님이 너 밖에서 예초하다 왔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9월까지 예초를 했는데 10월부터 걱정이었습니다. 풀이 안 자라서 예초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장님은 아직도 전출 가시고 안 오셔서 뭐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마침 부대에서 PX병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번쩍 손을 들어 신청했는데 저희 사정을 알고 있는 중대장님이 PX 관리관님께 연락해 저를 PX에 넣어주셨습니다. PX병은 하루 일과가 0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쭉 PX였습니다. 06시 30분부터 PX에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평균 3, 4대 정도 왔습니다. PX가 커서 그런지 워낙 물량이 많아서 검수하기가 빡셌습니다. PX의 하루 배출은 평균 600 정도 됐고 판면 아주머니들이 3분 계셨는데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PX 관리관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저를 보고 고마우셨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밖에서 사다 주셨습니다. 코로나 창궐 당시 안 했던 훈련들을 코로나가 풀리자 부대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PX 관리관님이 중대장님께 연락해 훈련 있을 때마다 저를 빼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상병이 되어 생활과 고참이 되자 TV 없는 시간대 제가 원하는 것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생활관 애들이랑 같이 보니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상병 때부터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언젠가부터 후임들 사이에서 천사선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역할 때 많은 후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전역하기 전날에 PX 관리관님이 저를 부르고 자신의 경험이 담긴 인생의 3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디 가나 인사 잘하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불평불만하지 않기, 하고 싶은 일 바로 실행하기였습니다. 관리관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22년 4월 30일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해보고 싶었던 영상음악을 배우기 위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레슨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레슨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대부분 서울권에 있어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포기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대학교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돼서 2학기 때 복학을 하려고 학교 근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타 지역에 자취방이 있으니 심심해서 대학교 커뮤니티 앱에서 자기개발 모임 게시글이 있길래 신청해서 참여했습니다. 대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참여하면 한심한 제가 좀 바뀌가 싶어서요. 3개월 정도 참여해서 일원들끼리 친해졌는데
이런 3명 중 1명이 성경을 배워보는 것을 권유해서 같이 성경을 3달 정도 같이 배웠습니다. 같이 배우는 장소는 행정복지센터였는데 강사 1명이 30명을 데리고 수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톡과 전화번호 차단을 받고 집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쁘장하고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속았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사람을 그 이후로 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2학기 기강하고 전공 수업을 받았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2학기 1학기 되자 음향으로 전과를 하였는데 이 분야도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흥미도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체력도 좋고 활발하고 추진력 있게 작품을 만드는 친구들을 보니 저런 애들이 예체능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쪽을 전공하면서 깨달은 건 작품을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작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품을 소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기 싫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살 먹을 동안 해놓은 게 없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유튜브로 여러가지 검색 중인데 너무 막연합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 못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하셔서 대학교 휴학하고 다른 일을 잘 알아봐도 제 의견은 존중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적으셨네요. 약간 인생 연대기처럼 같이 적으셨네. 이런 거가 있구나. 영상. 이것도 아마 미대일 텐데, 제가 알기로. 미대 안에 들어갈 텐데요. 차라리 어린 나이 때 적성이 많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걸 나이 먹게 되면 더 손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난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이게 나랑 안 맞구나. 제 방송에 옥천지가 있죠. 옥천지. 옥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옥천지가 와가지고 제 방송에 굉장히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인물이 잘생겼나봐요. 이분도 사연자분 인물이 잘생겼나봐요. 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자만 대시 받았다고 했지. 누나한테. 그 누나가 별로 안 예뻤나 보네. 말은 이렇게 했잖아. 말은 여기 보면 저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 같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정말 예뻤으면 보잘것없는 모습이 있다 해도 일단 만나고 보자 했겠지. 진짜가 보네. 진짜가 보네요. 근데 티를 많이 내고 다녔나 보다. 여자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네. 여자가 대놓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티를 많이 낸다면 보통 그렇게 티를 잘 안 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모르지 않나요? 어허. 죄송한데 옥천지 교주분 좀 조용히 계시고요. 자꾸 행동하시면 2단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진짜요? 아니 씨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누나 몇 살인데 그 누나 몇 살인데요? 아니 결혼을 얘기 저 쉽게 꺼낸다고? 저 나이에? 보통 여자가 결혼할 걸 얘기하면 집에 돈이 많아야 될 텐데 3살 연상이라고? 진짜요? 늦게 들어왔네. 집이 좀 사나보네. 집이 좀 사나보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 제작도 미대거든요. 예술대학이잖아. 보통 예술대학 쪽에 여자분들이 좀 집이 사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왜 이쪽이 보통 장비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쪽이 아마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술 전공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일단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네요. 본인 스타일이. 그 뒤로 뭐 연락 없었습니까? 그 뒤로? 나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게 제일 궁금해. 있었다고 그 뒤로도요? 어떻게 해요? 군대 찾아왔습니까 혹시? 찾아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매니도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봐, 고백을 거절했던 적이 군 입대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아, 복학하는 걸 알고 왔어요? 복학하는 거를? 아, 진짜요? 그럼 최근에도 저점 있었단 얘기네. 최근에도. 아, 전과라로 끊겼다고요? 저도 예체능을 배웠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잠깐 배웠어요. 길게 배운 건 아니고. 예체능은 정말 재능이 중요합니다. 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체능은 타고난 사람 못 이깁니다. 예체능은 좀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도 막상 졸업하고 나면 이거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특히 영상 제작은 이거 배워놓으면 오히려 취업을 하죠, 이거는? 나 궁금한데, 이런 CG 같은 거 배워가지고, 어느 곳에 취업을 합니까, 이게? 일단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는, 대학에 걸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이게. 사실 좀 의아한 게 이걸 배워서 만약에 졸업을 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덱스터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영상 제작을 하면 아마 지방에서 힘들 겁니다. 서울을 가야 될 겁니다. 이 예술 쪽 분야는 서울에 거의 몰빵이 돼 있어요. 서울에 몰빵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서울 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돈을 못 버는 것 같진 않아. 집이 돈이 없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 대학교 등록금 뭐 생활비 같은 건 주시죠. 굳이 내가 뭐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죠. 아까 적성이 안 맞다고 했죠. 적성이. 근데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니까 약간 그 어떤 감박가님은 잘해야 된다는 감박가님이 있어. 아, 국가장학금요. 뭔가 잘해야 살아남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잘하는 거하고 필드에서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대학교 다닐 때는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학교 안에서만 이게 다 보이다 보니까 그냥 학점 잘 받고 그냥 과제 잘 내면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졸업하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어느 전공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맨날 1등 찍고 이제 꽈탑하고 장학금 받던 사람이 막상 졸업하고 나서 딴 거 하는 경우. 막 힘들어가지고 딴 거 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뭐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잘 들으세요.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거 사회 가서 또 새로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체능이 특히 그런 가능성이 큰데 내가 이 학교에서 배운 이 전공과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못 써먹어요. 거기 현타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래도
좀 날렸던 사람인데 공모전에 입상돼 있는데 막상 사회 나와가지고 직장 가서 하려고 하니까 전복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님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해서 일한다고 하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건 근데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공학이 좀 연관성이 있는데 공학을 제외하면 예체능은 거의 새로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툴이나 사용법은 알고 있지만 막상 이제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맞춰야 돼. 근데 학교에서 배웠던 내가 학교에서 뭔가 인정받았던 거하고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달라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없죠? 은설님.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예체능 쪽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막상 학교에 잘하고 나서도 이제 사회 나와서 못 써먹는다고 현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적성이 안 맞다는 거지 이게 도저히 하기 싫다는 건 아니죠. 이걸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건 맞는데 그냥 이제 좀 잘하는 사람 못 따라가는 수준 이걸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잡아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작품을 잘 만드는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1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명 못해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그 과의 한 10%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기 싫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못 따라가는 정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아예 질려버렸어요. 이쪽 분야에. 지금 본인이 했던 이 영상 제작 분야에 완전 질려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접었을 경우에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올 자신 있습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좋습니다. 아, 차라리 잘 됐어. 깔끔하게 접는 게 좋아. 그러면 접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접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접으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대안을 만들고 나서 접어야 돼요. 확실한 대안을 만들고 나서. 본인만의 혹시 대안 같은 거 있어요? 아, 이거 접고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게 안 정해져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없구나. 뭐가 좋을까? 아니면 제 생각인데 어차피 휴학했잖아요. 그럼 공장 가서 일해보는 거 어때? 공장 가가지고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취업해가지고 일해보는 거 어때? 왜냐 이쪽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예 경험이 없잖아요. 공장이 뽑아주는 데 있거든요. 지금 나이가 어리면. 저 아까 집이 고성이라고 했죠. 그럼 구미하고 가깝겠네. 구미.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생산직 같은 데 한번 내보시죠. 그냥 저 취업 사이트 보면서 한번 내보시죠.
왜냐면 내가 부모님 품 벗어나면서 일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경험합니까? 뭐 내가 말하는 건 그쪽에서 아예 뼈를 묻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 고성에 있어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어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 하나 마나 내가 봤을 때 또 디코하고 게임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뭐 대학도 안 다니고 하면 뭐 할지 빤히 보이죠. 근데 왜 그동안 그 집에서 게임하라고 그랬을까? 할 게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애들도 없고 뭐 여기서 뭐 알바나 일자리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참에 어차피 뭐 어, 내가 경험 안 했던 거 경험해도 좋고요. 만약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도 돼요. 그 하면서 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공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여기서 내 또래 사람도 좀 있구나. 그런 것들 좀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님이 그 사연을 보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내용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님이 쉬면 그 집안에 있으면 무슨 일요? 그냥 생산직 지원하면 돼요. 생산직. 생산직 같은 거 지원하면 돼요. 아니면 친척 중에 자동차 정비회사,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비 쪽은 관심 없어요. 정비 쪽은. 정비가 일이 힘들거든요. 근데 배워놓으면 평생 기술 같은 것도 다져놓을 수 있어요. 아, 5월 지금 수위가 안 좋아요. 5월이 갔다 오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커리어 사건 일할 때 도움. 5월 갔다 온 사람들 별로 취업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은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나이키 문구 있잖아요. Just do it. 예, 그냥 막 지원하는 거, 그냥 막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뭔가 머리가 돌아요. 경제관념이라는 게. 집구석에서 그냥 뭐 디스코드만 한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면 내가 돈을 벌고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아, 이렇게 사람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보네. 아, 왜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지 알 것 같다. 그것도 왜 아는지 아세요? 중소기업 다니니까 대기업이 있다는 거 알고, 대기업이 이제 돈 더 많이 주고 근방이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대기업 도전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회 날아가려면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돈을 버는 게. 경제활동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다른 것도 하고 싶어져.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도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데서 한번 지원해보고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하다가 만약에 힘들고 고생할 것 같으면 일하는 도중에 나가셔도 됩니다. 꼭 그 일을 뭐 책임지고 계속 쭉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을 해보면서 뭐 내가 어느 분야에 맞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고.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와서 근데 다른 일 하겠다고 하면 죄송할 게 없어요. 뭐가 죄송합니까? 그냥 다른 거 도전하는 다른 거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종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휴학은 했잖아요. 휴학은 했고 그 휴학하면 뭐 할 건데요?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게임할 거 아닙니까? 자기 게임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앞으로 전공 안 살릴 거라면서요. 오히려 본인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죄송할 것 같아. 자식이 돼가지고 뭔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 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휴학 신청 안 했다고요? 그럼 휴학 신청하세요. 휴학 신청. 뭐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 가장 간단한 거. 아! 좋은 거 있네. 운전면허 따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땄어요 혹시? 할 게 없으면 자격증부터 따요. 자격증부터. 일종 보통 땄어요? 그럼 일종 대형 따요. 일종 대형. 일종 보통 딴지 1년 지났습니까? 일종 보통 취득한 지 1년 넘었으면 일종 대형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일종 대형이 좀 비쌀 거야. 아마 70만 넘게 들 것 같은데. 근데 일종 대형 금방 따요. 그러면 지금 일종 대형 딸 수 있겠네. 일종 보통. 휴학하고 직업 전문할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할 게 없으면 자격증 취득부터 해요. 운전 해본 적 없다고요? 해본 적 없으면 해요. 이게 간단한 것부터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장롱면허잖아. 그러면 운전 연수 같은 거 배워요. 집에 차 있을 거 아니야. 차도 굴려봐. 어차피 님이 이제 집이 멀면 나중에 장거리 운전하면 왔다 갔다 거려야 돼. 뭐 도시에 사면 모르겠지만 아버지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세종에 자취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올해까지요. 그럼 거기서 알바해요. 거기서 알바해. 그러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할 거 있죠.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자리 있을 텐데 거기서 알바해요. 알바하면서 좀 돈 벌어봐. 그럼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로 같은 거, 대학교 진로 같은 게 막 까마득하잖아. 그러면 힘든 거 해보면 돼. 돈 벌어보면 돼. 보통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배우는 전공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힘든 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정말 힘든 걸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밖에가 땀 흘리고 있잖아.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욕먹으면 오히려 전공이 더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휴학 1년 하고 1년 동안은 그냥 돈만 벌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도 좋아요. 야간 알바요. 그러니까 알바를 여러 개 해요. 여러 개 하면서 쇠가 빠져도 돈 벌어봐. 그러면 야, 이 돈 버는 거 힘드네. 정말 힘드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거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책 아시죠, 여러분? 그 책 저자분이 왜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얘기했냐면 공부가 정말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노가다 뛰면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노가다 그 힘든 거 있잖아요. 쇠가 빠진 거 시멘트 옮기고 공방 같은 거 해보니까 몸으로 개고생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가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를 앉아서 하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집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도움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뭐 전공 같은 게 막 재미없고 힘들잖아. 그러면 좀 고강도 일이 있잖아요. 약간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요. 그런 거 하면 아 내가 하는 건 별거 아니었네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정비가 평생 일할 수 있냐고요. 내 기술만 있으면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평생 이제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합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어떻게 수리할지 모르겠지만 뭐 전기 자동차 나와도 나중에 수리비 같은 거 나오겠죠. 대신 이제 정비 기술이 제대로 배워야겠죠.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랩핑이나 아니면 도색 아니면 이제 수리 이쪽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 생각해요. 자동차는 계속 이제 운전하다 보면 고장나고 그리고 사고 날 수 있고 박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안 살겠다면 일단 1년 정도 휴학해보고 뭐 좀 힘든 것도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일해봐요. 그러면 사람 느끼는 게 많아. 님이 은솔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큰 것 같아. 뭐냐 하면 워낙에 부모님한테 좀 보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좀 사연자분이 과잉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과잉보호. 왜냐 부모님이 다 해주고 퍼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하는 것이 좀 뭔가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학생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그 은솔님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장학금에 목숨 거는 사람도 많고 장학금 못하면 이제 그 학기 이제 복학 못하고 알바 2개씩 3개씩 하면서 이제 그 몇 시간 자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고생하는 경험을 하니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휴학할 때 학회장님 반대하면 어떡하냐. 아니 휴학이 본인 의사인데 아니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반대합니까? 아니 휴학을 왜 반대해요? 나 웃기네. 어느 학과가 휴학을 반대합니까? 휴학이 자기 의사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분야죠. 아니 내가 다닌 대학이 내가 휴학하겠다 누가 말려요?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자체 웃긴데 뭐 반대합니까? 휴학을 내는 거를? 아 휴학을 허락받고 하나 여러분? 아니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휴학을 눈치 보고 합니까? 아니 살면서 나 휴학계 내는데 이거를 학교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반대할 거 왜 생각하죠? 아니 반대를 했습니까? 아 은솔이 물어보고 싶은 게 학회장님이 휴학할 거면 자기한테 허락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님한테 하던가요? 아니 휴학 자체가 까다롭습니까? 그냥 휴학하세요. 아니 본인이 만약에 생각해봐. 보통 학교 교수님들은요 휴학 안 하기 원하겠지만 휴학하는 게 좋아. 보통 교수님한테 상담받으면 휴학하지 말라고 하죠. 빨리 졸업하는 게 낫다고. 그거는 빨리 졸업해서 낫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등록금을 학교 쪽에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학생 입장은 달라요. 학생 입장은 상담받아도 내가 휴학하겠다 잠깐 집에 일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휴학을 못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뭐 학교 다니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요즘에 자퇴한 사람도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 나와서 스스로 자퇴한 사람도 많아요. 다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데. 까지고 휴학이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님이 지금 대학 가서 마땅히 뭐 제대로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휴학하세요,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자퇴해도 돼. 요즘 자퇴가 뭐 흠집이 아니에요. 아니 뭐 대학 나와서 내가 직업 못 살릴 것 같으면 성과도 안 나오는데 우리 졸업하는 게 더 독일이지. 그래서 할 거면 확실하게 좀 잡아요. 제가 이 사연자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저기서 반대하면 어떡하죠? 약간 이런 식이야. 뭔가 자신감이 없어. 아니 할 거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거지. 아니 접은 거 맞는데 접은 약간 좀 우유부단하니까. 접었으면 뭐 학교를 나는 아까 접었다 하길래 아 그럼 학교 이제 안 다니겠네 했는데 또 학교 안 다니는 거 아니야. 휴학이야. 약간 보면 좀 본인 주관이 없어요. 사연자분. 그건 나 봤을 때 좀 문제야. 뭔가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아까도 보니까 아니 대학교 다닐 생각이 없다 하면 자꾸 자퇴해야죠. 그러면 뭐하러 다닙니까? 근데 자퇴하는 것도 아니야. 휴학을 내고 그럼 휴학 내든가. 근데 웃긴 게 아까 휴학 내면 학회장님 반대하면 어떡하죠? 아 뭔가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뭔가 기분 메타로 잡혀 있는 것 같아. 반대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하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보기를 전에. 그리고 너무 이 결정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안 잡혀 있네요. 결정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마다 갈팡질팡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휴학한다고 해서 뭐 1년 내가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뭔 일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내가 1년 과정 늦게 다닌 것 뿐이야. 그래서 할 거면 확실하게 돼요. 확실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고민이라는 건 한 며칠만 하면, 아니 며칠이 아니라 한 며칠 정도만 하면 돼. 그 이상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고민은 시간이 길수록 안 좋아요. 사람이 살면서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이 절대 몇 달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시간 낭비입니다. 고민을 오래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고민은요 아무리 길어야 한 3일 안에 아니면 한 몇 시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고민 오래 한다고 해서 마땅한 묘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아픕니다.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제가 이제 고민할 게 있으면 그거를 있잖아요. 뭔가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빨리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빨리 결정하고 뒤 안 돌아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연자분이 고민을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마인드를 바꿔야 돼. 사연자분은 있잖아요. 뭔가 내가 결정할 게 있으면요. 그걸 단번에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단번에 결정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런 시기 있었거든요. 고민을 오래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이 안 나와요. 머리만 아파. 걱정만 많고. 그러면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가요. 내가 살면서 느낀 거는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고민을 오래 끌지 않는 거. 그리고 하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는 거. 그리고 노선을 확실하게 잡는 거. 그리고 남의식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먹고 나면 그게 제 시간이 아까워요. 쓸데없는 고민해가지고 뭐 시간 낭비한 거, 갈팡질팡한 거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제 시간 아까워요. 나이 먹고 나면. 지금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한 나이 30 먹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왜 그거 진짜 안 할 것을 진작에 접을 거 뭐 그걸 한 해 만에 하면서 갈팡질팡했을까. 그 후에 한다니까요. 아 그때 그 시간 뭐 더 기다려봤자 답도 안 나오는 거 내가 왜 그때 빠른 결단을 못 내렸을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 여기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해봐요. 하고 나서 결정을 해요. 하고 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다음에 판단해. 본인이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 본인이 뭐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면 일단 저지르고 보고 일단 부딪혀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한다고 뭐 답이 나온다거나 뭔가 비상한 어떤 발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단순한 게 제일 좋아. 사연자분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답은요 단무지야. 단무지. 단순 무시. 그냥 일단 부딪혀보는 거. 일단 해보는 거. 자꾸 뭐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뭐 처음부터 잘 나가. 이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 착각을 하는 게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 없어. 요즘 보면 처음부터 뭔가 잘 되려고 막 오버를 하는데 그러다고 시간 낭비한다니까. 아직 내 가능성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맞는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부딪혀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더 좋은데 지원한다거나 더 힘든데 가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야를 넓혀야 되지. 처음부터 내 입에 맞는 거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나서 뭐든지 있잖아요.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판단하기는 일단 해보고 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이해가 됩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한 번에 시행착오 안 거치고 뭔가 봐봐 시간만 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안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시간만 갑니까? 돈 벌고 경험 쌓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 가지 안 해보고 시간만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하고 시간만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면 시간만 가는 게 아닙니다. 돈도 벌고 경험도 없습니다. 저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 자꾸 인터넷 커뮤니티나 있잖아요. 뭔가 실제로 발로 안 뛰어다니고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맨날 온라인 컴퓨터 같은 걸로 맨날 커뮤니티 같은 뒤적거리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걸 세상을 알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얕은 지식을 가지고 고생 안 하겠다. 나는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오히려 그게 또 시간 낭비예요. 온라인에서 뭔가 유튜브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세상을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걸 것 같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님은 오래 고민한다고 오래 생각한다고 답이 나온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고 나서 판단해. 해보고 나서 공장일을 해보고 뭐 아니면 뭐 핸들을 잡아보고 해보고 나서 버티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보세요. 아 이거 계속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볼까. 다른 거 해보고 그러면 돼.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기업에서 내가 뭐 경험을 하는데 공짜로 시킵니까? 돈 받고 하잖아. 돈 받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받고 돈도 쌓일 거 아니, 돈도 벌 거 아닙니까? 야, 유진이 맞습니다. 고민이 길수록 행동하는 게 점점 낮아져요.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 나는 생각만 많았고 고민 많았지. 이거를 뭔가 구체화시키고 이거를 추진력 있게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그 마음은요, 나이 먹어서 쭉 갑니다, 그게. 그게 위험한 거야. 그럼 계속 생각만 하고 뭔가 해놓은 건 없고,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나이 먹고 후회를 해요. 아, 그때 좀 해볼 걸. 뭐하도 내가 그때 좀 자꾸 머리 싸매가면서 할까 말까 고민했을까. 그래서 있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머리 싸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보는 게. 해본다고 사람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고민하셨으면 시간 있으면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젊음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도전하고 실패해도 많이 할 시간이 있다는 거야. 님은 젊어요. 그 젊은 게 무기입니다. 그때 아니면 못합니다. 그때 이 시기 놓쳐가 나이 이제 30 넘잖아요. 그때 가면 시간이 아깝거든요. 뭔가 도전하기 겁이 나요. 딸까요가 아니라 따면 돼. 저한테 왜 자꾸 나한테 허락을 맡으려고 합니까? 아니, 저는 이 문제가 뭐냐면 좀 요즘 20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뭔가 답을 얻으려고 그래. 나 어떻게 있잖아. 그냥 조언하는 사람이지 님한테 뭔가 최적화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건 안 하건 보이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아, 내가 뭔데 허락을 해. 이 사람한테 뭐 허락하고 승인해주는 입장이야. 하면 하는 거 마음은 많은 거죠. 본인이 판단해봤을 때 대형면허 필요하면 나중에 써먹을 가능성이 있으면 따는 거예요. 딸까요가 아니라 한번 따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뭐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면허 시험 자격은 있고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님이 하는 겁니다. 성인이야, 성인.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본인 성인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법적으로 성인이야. 성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는 게 성인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성인이에요. 인생은요, 각자의 답이 있어. 그 답은 남이 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님한테 사연을 받고 있지만 저는 조언을 주는 사람이지 님한테 뭔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은 본인이 찾아야 돼. 만약에 님한테 답이라고 얘기했다가 많이 틀려버리면 제가 어떤 원망 들으려고. 님은 지금 이제 나이 거리자. 그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답을 만들려면요,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것저것 하면 시행착오 거쳐야 된다니까요.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된다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친구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저 나이 대 친구들이 뭔가 한 번에 맞는 답을 고생 안 하고 시행착오 안 거치고 여러 경험만 안 쌓고 한 번에 하려고 그래.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걸로. 굉장히 알량한 생각이죠. 아니, 그렇게 한 번에 찾을 것 같으면 그 전에 형님뻘 되는 사람들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맞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찾을 것 같았으면 30대 40부터 한 번에 찾았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에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간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런저런 경험하고 이거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했다가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 번에 안 찾아보고 싶었을까요? 아니, 자기한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세상을 경험한 게 시야도 좁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한 번에 찾아갑니까? 이건 부모님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겁먹지 마시고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도전하세요. 도전해보고 해보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할 만한 건지 비전이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할까 말까 할까 막 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뭔가 허락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자꾸 뭔가 있잖아요.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님 나이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젊잖아요. 젊잖아요. 그 여러분 옛날 그 애니메이션 중에 영심이 그 노래 봐봐.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좋아, 좋아.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리니까. 아, 좋아가 아니지. 해봐죠. 해봐, 해봐. 실수해도 해봐.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근데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해봐야 돼. 저도 어느 분야에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제가 저라고 해서 뭐 다 할까요? 저를 무슨 마물상 취급한 사람인데 전 마물상이 아닙니다.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간헐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게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했던 말 계속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연자분한테. 사연자분이 보면 약간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죄송하지만 맥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면 분명 알아듣기 있게 설명을 했는데도 재차 물어보고 자꾸 뭔가 여러 번 뭔가 검증받으려고 해. 같은 답을. 그것도 안 좋은 거야. 한번 답이 나왔으면 한번 얘기했으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끝내야 되는데 자꾸 재차 물어봐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본인도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 마인드부터 바꿔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젊음의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나이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 못 드리는데 해보면 느끼는 게 있어 분명히. 내가 이것저것 해보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래 한 사람들도 원래 다 보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하면서 욕도 먹고 깡도 생기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공장이 됐던 사람들도 원래는 막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얼굴도 쪽봐도 쳐다 못 보고 자기 할 말도 못 하거든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 얼굴 보고 얘기 못 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랬는데 계속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아이 컨택하고 뭔가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동물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이런저런 경험 많이 쌓으시고 좀 단단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본인한테 필요합니다. 본인이 지금 약해요. 왜 약하냐? 뭔가 단단해지는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은 빨리 하시고 젊을 때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한번 다 돌아보세요. 분명히 뭔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라는 거 한 번에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자기 직업 한 번에 찾아가는 사람 운동선수나 연예인 아닌 이상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가요. 본인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좀 쓴소리 했는데 죄송하고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젊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 젊을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런저런 경험 많이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